네, 금요일 날은 좀 매크로적인 이슈들을 좀 점검을 하죠. 저희가 투자 전략 전반적인 것들 점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좀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FOMC도 있었고 오늘 뭐 미국 새벽에 GDP 발표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 예, 이제 잘 넘어가고 있는데 시장이 어쨌든 간 역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예, 보면 예.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뭐 공식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2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고요. 뭐 그게 공식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뭐 기술적으로 항상 우리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되면 뭐 침체로 저희가 간주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 침체에 빠졌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이제 관건은 뭐 이게 경기 침체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 것 같고요. 향후에 만약 진짜 이게 경기 침체라면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질 건지 아니면은 정말 뭐 미연준이나 뭐 백악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경기 침체가 인 듯 아닌 듯 좀 뭐 완만하게 지나갈지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뭐 미국 주식시장 자체 뭐 이러한 것들이 어저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조금 랠리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심각한 어떤 경기 침체보다는 조금 소프트한 좀 마일드한 어떤 경기 흐름을 사실은 기대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좀 반등하지 않았나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 경기와 관련돼서는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골이 깊어야 사실 산이 높은 이러한 상황들인데 골이 깊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좀 밋밋한 경기 흐름이 하반기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이제 FOMC는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대로 밟았습니다. 뭐 울트라 스텝까지 걱정하던 것과는 좀 차이가 좀 있었죠. 근데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이렇게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 긴축의 속도를 좀 늦추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예, 뭐 F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대체적인 어떤 해석 자체는 일단 파월의장, 소위 이제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 행보 자체가 조금은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두 번 연속 지금 자이언 스텝을 이제 결국 단행을 했는데 그 흐름 자체가 9월 정도 가서는 사실은 조금 완화되는 시그널 자체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어저께 FMC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밝힌 연말에 그 기준금리 목표를 이렇게 보게 되면 향후 뭐 우리가 저희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세 번 정도의 남은 FOMC에 의해서 100bp 정도의 인상을 사실은 파월 의장 자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소위 이제 파월 피봇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스텝 자체가 상당히 좀 완만하게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렸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에 앞서 얘기 드린 대로 미국의 경기 침체, 뭐 그게 뭐 공식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미국의 성장 엔진 자체가 사실은 식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 연준이 이것을 무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좀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연초 이후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자체가 계속해서 좀 가파른 모습을 좀 보여왔는데 이 흐름 자체가 좀 정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을 좀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인 것 같습니다. 한때 뭐 3% 초중반까지 급등을 했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어제 기준을 보게 되면 한 2.67%까지 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 연준의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이 정점을 좀 통과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커졌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FOMC가 이렇게 금리를 급하게 올리는 건 물가를 잡기 위한 거잖아요. 예, 물가를 잡았다는 예. 거는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를 일부러 조금 용인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3분기 물가가 이제 피크아웃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3분기에 물가 상승률 정점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을 통해 잡을 수 없는 물가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또 곡물 가격이라든지 또 공급망 차질에서 오는 물가 압력이라든지 또 노동시장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 공급 자체가 상당히 이제 딸리기 때문에 노동 병목 현상이 있는데 사실은 이건 금리만 가지고 사실은 제어할 수 있는 물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도 이제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크지만 최근에 좀 다행스러운 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기 자체가 둔화가 되다 보니까 수요 특히 뭐 어저께 2분기
미국 성장률을 보게 되면 투자 증가율 자체가 상당히 좀 둔화되는 아무래도 이제 투자 수요 자체가 상당히 둔화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의 그 주택 시장 자체가 상당히 조금 그 과열되던 양상이 진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임대료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하향 안정을 좀 시킬 요인이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다행스러운 건 최근 공급망과 관련돼서 조금 이제 뭐 중국도 경기 자체 제조업 경기가 이제 정상화되는 이러한 흐름을 조금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공급망 차질 완화와 관련된 물가 압력 자체도 조금 둔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3분기에 이제 물가가 정점을 좀 기록하고 뭐 속도는 상당히 완만하겠지만 둔화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말씀드린 대로 9월달에 미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남은 과제는 지금 에너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물가가 어찌 보면 파월 의장의 힘이 아닌 푸틴 대통령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좀 잠재 있다라는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 정점이 3분기에 진짜로 확인이 된다면 주가는 어떨 걸로 보십니까? 좀 반등이 가능할까요? 예, 뭐 이미 조금 시장이 뭐 저점을 좀 탈출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과거에 저희가 뭐 70년대 이후 물가 정점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항상 이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대부분의 이제 주가가 반등을 했었습니다. 한 두 차례 정도 예외가 있었는데 그거는 2001년에 IT 버블 당시 또 한 번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입니다. 이 두 예외 사항을 좀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경기 침체의 골이 상당히 깊은데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신용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부각됐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골이 깊었고 회복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주가 반등이 이제 나타나지 못했는데 과거 이 두 차례를 제외하고 물가가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는 대부분 반등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말씀드리던 미국 경기 자체가 관건이 되겠죠. 앞으로 어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지 않고 조금 완만하지만 그래도 회복의 흐름을 좀 모인다라고 하면 물가 정점 이후 주식시장 자체가 조금 반등의 탄력을 좀 보일 가능성은 상당히 좀 크다라는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3분기에 물가 정점 찍고 주식이 좀 반등하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또 하나의 변수는 환율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 예. 달러 강세가 조금 뭐 진정되는 모습인데요. 향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좀 가장 중요한 게 뭐 원화 환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달러 지수의 흐름인 거고요. 뭐 지금 정점 이후 약간은 좀 달러 지수가 조금 횡보 또는 이제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미 연준의 정책 행보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어떤 정점 가능성 자체도 결국은 미국의 물가 거기에 따른 미 연준의 정책 기조에 상당 부분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뭐 제 예상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미국의 그 정책 횡보 또 금리 인상 횡보가 3분기에 정점을 찍는다라고 하면 달러 흐름에 있어서도 정점 가능성이 상당 부분 3분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이후의 흐름 자체는 완만한 둔화를 저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뭐 환율이라는 게 꼭 달러만 사실은 뭐 보는 것들이 아니라 또 하나 이제 변수 자체가 지금 남아 있는 게 저는 이제 유럽 쪽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러시아가 노르드 스트림 가스 공급을 이제 중단하면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이제 급등을 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겨울철에를 앞두고 정말 유럽에서 이 에너지 대란 특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겨울철에 에너지 대란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 유로와 같이 또 유로 경기의 어떤 큰 위기로 좀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달러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강세로 이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원달러 환율 다소는 조금 이제 고점을 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지금부터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도 중요하지만 유럽의 에너지 문제 자체가 어떻게 해소가 될지라는 부분 그것은 이제 물가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당분간 유럽의 상황도 조금은 지켜보면서 원화 환율 흐름을 좀 저희가 보면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의 최근의 상황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저희가 환율에 있어서는 뭐 달러도 중요하지만 유로와 또 위안화 흐름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라는 쪽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환율이 당분간은 한 1,300원대에서 조금 등락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으로 좀 유지가 될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